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예. 그런데 말입니다. 하시는 분이시죠? 김상중 씨요.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 배우 김상중. 이분이 기회가 돼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목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고 본인이 표현하시기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환희를 느꼈다라고 매번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저희 병원에 이제 홍보이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저희 원장들이고요. 저 보이죠? 다음 사진. 네. 그래서, 네, 다음 사진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예, 누가 더 낫습니까? 예. 이빨은 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 보여서. 예. 네.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우리 김상중 님하고요.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혼동되는 어깨 통증의 원인 두 가지 병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깨 통증 하면 다들 무슨 병 생각나십니까? 회전근개 오십견. 야, 이게 어려운 의학 용어를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대부분 오십견 생각하시죠? 예, 그 방송에 오십견 엄청 많이 나오죠. 예,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병이 말씀하신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많이 나옵니다. 방송에 나오면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어요. 저거 내 병이다. 예, 저 증상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가지고 짐을 싣고 열심히 막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왜 안 닫힐까요? 어떤 키 큰 사람 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문을 닫다 보니까 문이 닫힐 리가 없죠.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다치고 더 고통스럽겠죠? 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르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고생만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처럼 뭔가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슬라이드. 자, 첫 번째 퀴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두면 저절로 나는 어깨병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정답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이 그냥 두면 낫습니다. 다음. 이게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라는 병이에요. 그런데 다음.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안 올라간다. 예, 어깨 아프면, 어깨병 생기면은 다 팔이 안 올라갑니다. 다 어깨가 아픕니다. 증상이 다 비슷해요. 예. 지금 팔 한번 올려보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요?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예. 올라가는데,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베개를 안 베고 누웠는데, 귀 옆에까지 팔이 안 간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서가지고 팔을 이렇게 올렸는데 다 올라간다. 귀 옆에까지 간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귀 옆에까지 다 가죠. 그죠? 베개를 안 베고 바닥에 누워서 팔을 올렸는데 팔뚝이 귀 옆에까지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조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이 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쪼그라드는 병입니다. 우리 청바지 두꺼운 거 꼭 끼는 거 입어보시면 움직일 때 어때요? 불편하죠? 다 굽혀지지도 않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팔이 움직임에 제한이 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자, 원인은 뭘까요? 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원인은 너무 국어 시간 같은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없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해필이면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나,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냥 병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어깨 모형인데 여기 보면은 어깨를 싸고 있는 이 빨간 선 보이죠? 이 빨간 선이 관절막이라는 건데 특별한 이유 없이 다음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지고 조금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팔에 움직이는 게 어렵겠죠. 그리고 색깔을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는데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염증이 생기면 빨개져요. 예. 그러니까 또 아픈 거예요. 쪼그라들기만 하면 아프지는 않은데 이렇게 염증이 생기니까 통증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잠을 못 잡니다. 낮에는 조금 그나마 좀 살만해요. 근데 밤에 자려고 그러면은 아파가지고 깨고 막 그러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관절낭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관절막이요. 관절 싸고 있는 막이. 다음 슬라이드. 이유 없이 생긴 오십견. 그러면 이유 없이 다 좋아집니다. 예. 그런데 다 2년 걸립니다. 예. 그 주변에 이렇게 2년 걸려서 나오신 분 혹시 봤습니까? 예. 예. 그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어깨 통증이 있어서 참아봤더니 낫더라. 한 2년 걸렸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다 사서 고생하는 거겠죠? 예. 왜냐면 잘 치료하면은 한두 달이면 좋아지거든요. 예. 한두 달이면 좋아지는 걸 2년씩 고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손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깨 아프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초음파 주사 치료, 운동 재활 치료, 관절 수동술 이런 걸 하는데요. 관절 심한 경우는 간단한 시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다 요 두 가지로 또는 요 세 가지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러면 한두 달이면 대부분 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병을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환자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병원 가면은 뭔가 큰 병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큰 병이 있으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나 내 밥을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 병이 있어서 혹시라도 수술을 받게 되면은 어떡하지? 라고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하고 병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료하면 금방금방 좋아지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면 어깨가 망가지는 병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있다, 그렇다. 예. 예, 손 한 분 들을까 말까 지금 내리신 분 있습니다. 예, 두 분. 예. 당연히 이것도 있겠죠, 그죠? 예, 그냥 두면 망가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좋아지는 병도 있고 그냥 두면 망가지는 병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도 초기에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한번 오셔야 됩니다. 다음. 이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회전근개 파열 어떤 분이 아주 의학 용어인데 말도 이상하잖아요. 회전근개. 개는 무슨 개냐. 멍멍 개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게 흔히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인대가 무슨 문제가 있답니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회전근개 파열인데 사실은 다 인대가 아니라 힘줄 파열입니다. 힘줄. 다음.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안 올라간다, 어깨 힘이 없다. 아까 오십견이랑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방송에서 회전근개 파열 나오면 저거 내병이구나. 또 방송에서 오십견이 나오면 저거 내병이구나 라고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자, 요거는 이제 어깨는 아니고 팔꿈치인데요. 이 다음 1번이랑 2번이랑 어떤 게 힘줄일까요? 예, 여기 이제 1번은 근육이랑 연결되어서 뼈에 붙는 이렇게 하얗게 된 그 구조물이고 2번은 뼈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구조물이에요. 자, 1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1번. 다들 어떻게 팔에 힘이 없으신가 봐요. 다들 50견이신가 봐요. 자, 1번. 예, 내리시고요. 2번. 2번이 훨씬 많네, 그죠? 예. 1번이 답입니다, 1번.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이제 힘줄이니까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을 쓰는 줄이 힘줄이잖아요. 그러면 힘을 쓰려면은, 힘을 뭐가 써요? 근육이 쓰는 겁니다, 근육이.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섬유성 조직이 뼈에 붙는 부분, 이 부분이 힘줄입니다. 인대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끊어지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하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있지 않고 안으로 위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 힘줄이 파열되어 있는데 기부스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올라간 채로 있겠죠.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인대가 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근육처럼 당기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끊어져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스에 놓고 가만히 냅두면 낫습니다. 그런데 힘줄이 상하면 이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갑니다. 예, 다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다음. 예, 나이가 들면서 혹은 다쳐서 어깨 힘줄이 파열되는 병인데요. 다음.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 예. 나이,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나는 팔도 안 쓰고 공주처럼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요, 노무자, 팔 쓰는 일을 하시는 분하고 사무직을 하시는 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발생하는 빈도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약하시니까 어깨병이 생기는 거예요. 폐가 약하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폐병. 예. 심장이 약하면 심장병. 예, 간이 약하면 예, 간병.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담배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피시는데 장수하시는 분들 있죠. 폐 건강하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병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으니까 병이 그냥 생긴 거예요. 병이 왜 생겼나를 따지기보다는 생긴 병을 얼른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자, 아까 이제 어깨 모형인데요. 요게, 죄송합니다. 말이 셌습니다. 요게 힘줄입니다. 근육이 이렇게 뼈에 붙는 거예요. 힘줄을 변해서. 그런데 팔을 올릴 때마다 이 부분이 힘줄 붙는 자리가 위에 지붕에 있는 뼈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충돌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음. 자, 부딪히다 보니까 그 힘줄이 여기에 끊어져요. 이렇게. 근데 끊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뼈도 점점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검사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뼈가 자라고 힘줄이 끊어져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거꾸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점점 두면 점점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0개이랑 상당히 틀립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수술을 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원래 자리로 다시 복원을 해서 봉합을 해주고 또 자란 뼈도 이렇게 깎아주어야 예, 합니다. 예, 알겠죠? 치료가 굉장히 틀리죠? 다음.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좀 간단하게 치료를 하는데요. 다음. 이제 감별 포인트. 자, 아까 이제 병이 증상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감별 포인트. 다음. 힘 빼고 반대 손으로 잡아서 올리면 끝까지 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팔이 이렇게 쭉 올려서 안 올라가는데 자기 스스로는 올릴 수 없지만 반대 손으로 잡아서 올려주면 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50견은 아닙니다. 유착성 관절낭염도 아니고요. 다음. 요거 이제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어깨의 암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섭죠? 암이라고 하니까 그죠? 예. 환자분들이 제 어깨가 진짜 힘줄이 끊어진 게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왜냐면 팔도 다 쓰고 올라가고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도 않은데 왠지 힘줄이 끊어지면 팔도 못 쓸 것 같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도 않은데 진짜 끊어진 게 맞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어깨의 암과 같아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 그렇잖아요. 예.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 검사해봤더니 벌써 옆에 있는 장기까지 전이가 돼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 듣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이게 퇴행성으로 생기는 노화의 일환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진행하면은 갑자기 팔도 못 들리고 엄청 아프겠죠. 하지만 조금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적응을 하고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했을 때에만 진행했을 때 증상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 암과 좀 공통점인 거예요. 아까 힘줄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 안까지 들어가면 다시 당겨서 꼬매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요즘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로 수술을 하는데요. 구멍 몇 개를 뚫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카메라를 관절 속에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회복이 빠르고
작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출혈도 적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보통 한 다음 날쯤 퇴원을 하시죠. 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이제 영상 컴퓨터 그래픽인데 관절에다 구멍을 몇 개 뚫어서 이렇게 관 몇 개를 넣어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라는 힘줄입니다. 힘줄이 한 가닥 딱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게 있어요. 이게 이제 파열된 부분이에요. 원래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서 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봉합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실이 달린 나사를 이 뼈에다가 박아가지고 어떻게 징그러워요? 네, 이거 컴퓨터 그래픽이라서 징그럽지 않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방학이라서 아빠가 그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수술실을 잠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아빠가 수술한 좀 봐라 하고 보여줬더니 잘 보고 있더라고요. 볼만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술하면 피 철철 나고 막 그럴 걸 생각하지만 그렇게 피나고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을 못하는 의사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나게 수술을 하는 게 요즘에는 다 그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그 실 달린 나사를 사용을 해서 그 실을 이용을 해서 이게 봉합을 하고 요 남은 실 있죠? 남은 실을 다시 뼈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주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아까 구멍 몇 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이제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 전문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깨도 잘하고 무릎도 잘하고 척추도 잘하고 다 잘해 라고 그런 의사가 요즘에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실제로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무릎 수술도 하고 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팔 쪽 수술만 전념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거 수술을 하려고 연습을 하려고 이제 예전에 처음 수술 시작할 때는 막 연습용 도구도 막 만들고 막 그러면서 연습을 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만들어 놨던 도구가 있어서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파열되니까 다 봉합이 됐죠? 제가 수술할 때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다음 강좌가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